자, 이번에는 새로운 개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 개념만 알면 뭐랄까 기본적인 기본적인 파이썬 기초는 거의 다 뗐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의 다 뗐다는 건데, 자, 뭐가 있냐면 딕셔너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 딕셔너리 의미가 뭐죠? 예? 사전이잖아요, 사전. 그죠? 딕셔너리는 사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전이에요. 똑같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이 딕셔너리라는 개념을 알려드리냐? 참고로 이제 딕셔너리를 알면 여러분들 알고리즘 문제 풀 때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자, 우리가 리스트를 다룬다 했을 때 리스트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다뤘어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10, 20, 30이 있다 했을 때 우리가 각각의 요소값을 접근할 때는 0번째로 접근하잖아요. 0번째, 1번째, 2번째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만약에 뭐 짱구 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철수 나이고, 그 다음에 얘가 유리 나이래요. 근데 갑자기 프로그램 실행을 한 중에 중간에 뭐 어떤 나이가 특정으로 추가가 되는데요. 그래서 ages append에서 40이 추가됐대요. 자, 이 녀석은 누구의 나이냐면 훈이 나이가 추가된 거예요. 훈이.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데이터가 3개가 있는데 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번째 인덱스로 간다? 당연히 그 뒤에 인덱스로 가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훈이의 나이는 3번째야 라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출력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이제 누구 나이다 뭐 우리가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뭐 누구의 나이다 라고 그냥 비스무리 대략 한다 했을 때 이런 식의 이제 출력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해당 데이터 뒤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간다라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근데 내가 어떤 특정 데이터를 빼서 사용하고 싶을 때 어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한 그 해당 리스트에 60몇 번째에 서 있대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일이 몇 번째 있는지를 하나하나 다 세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갑자기 얘가 훈이 나이를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를 했는데, 지금 짱구 나이랑 철수 나이가 있었을 때, 자, 지금 제가 여기다가 딜리트 이용해서 ages에 1번, 자, 이걸 삭제해버렸어요. 그럼 이거 누구 나이 삭제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쵸, 철수의 나이를 삭제한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ages 출력하면 철수의 나이가 제거가 된 상태에서 출력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고 지금 전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철수의 나이가 1번째구나 라고 굳건히 믿고 있었어요. 굳건히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철수의 나이가 1번째에 있다고 굳건히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뭘 했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삭제를 했을 때 철수의 나이를 삭제를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철수의 나이를 삭제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 훈이 나이가 갑자기 추가됐어요. 그러면 훈이 나이는 몇 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0번째, 유리 나이 1번째가 되고 얘가 2번째가 되는 거죠. 왜냐면 중간에 있는 녀석이 삭제됐기 때문에 인덱스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굳건히 철수 나이가 1번째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훈이 나이가 추가되고 얘가 삭제되면서 누구 나이가 1번째로 밀려나는 거예요. 앞으로 당겨지는 거예요. 바로 유리 나이가 당겨져 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겨지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어때요? 데이터를 사용하기가 너무 번거롭다라는 거죠. 왜?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인덱스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다 없다? 당연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번거롭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리스트 전용 함수인 인덱스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해당 요소 값이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게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귀찮다라는 거예요. 귀찮다. 그래서 우리가 요 녀석을 인덱스로 접근해서 값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 이렇게 접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를 짱구, 그 다음에 철수, 이런 식으로 쓰고 싶은 거죠.
자, 이거는 그러면 여러분 딱 에이지스랑 짱구 보고 이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짱구 나이고, 이거는 철수 나이고, 이거는 유리 나이겠구나라고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면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이 리스트가 대가로인데 여기를 중가로로 바꿔줘요. 자, 중가로로 이제 바꿔준 다음에 이제부터 배울 게 딕셔너리인데 일단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짱구 10 그 다음에 철수 유리 여기는 맹구 훈이라 할게요. 맹구로 합시다. 자, 이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입니다. 딕셔너리. 이 딕셔너리는 얘하고 얘가 한 쌍을 이루고 있어요. 뭐라고요? 한 쌍을 이루고 있는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짱구 10, 철수 20, 유리 3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짱구가 뭐가 되냐면 이게 바로 딕셔너리 키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데이터로 접근할 때 리스트 같은 경우 데이터에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했어요? 우리가 인덱스로 데이터를 접근했죠. 그죠? 근데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인덱스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뭘로 접근하냐면 여러분들이 세팅해 놓은 짱구, 철수, 유리, 맹구라는 키로 해당 데이터로 접근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는 키하고 밸류, 오른쪽에 있는 10, 20, 30, 40이 뭐냐면 밸류거든요. 밸류 값. 그렇기 때문에 키하고 밸류가 뭐다? 한 쌍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트 같은 경우는 어때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단일화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10, 20, 30이라 했을 때 우리가 변수명을 이제 정확하게 짓지 않으면 해당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를 말하고 있는지 안다 모른다?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에이지스라 쓰고 딕셔너리를 이런 식으로 선언했을 때 정확하게 짱구의 나이는 10이고 그 다음에 철수의 나이는 20이고 유리의 나이는 30이구나 라는 걸 문맥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맥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데이터를 다루기가 뭐하다? 편하다라는 거예요. 쉽고 리스트에 비해서 어때요?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접근할 때 리스트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스트는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철수가 1번째 데이터인 줄 1번째 인덱스인 줄 알고 철수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뒤에 있던 유리 인덱스가 앞으로 땡겨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철수를 1번째인 걸로 굳건히 믿고 있던 우리는 그 철수를 제대로 쓸 수 있다 없다? 당연히 못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알아보던가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야 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어떻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 필요 없이 키를 우리가 짱구, 철수, 유리 이런 식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리스트처럼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알 필요 없이 해당 데이터가 짱구구나, 그 다음에 철수구나, 유리구나, 내가 접근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키, 그 이름만 기억하고 있다면 어때요? 거기로 바로바로 접근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데이터를 어때요? 사용하기가 굉장히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짱구, 철수, 유리하니까 어때요? 실행해보면 이렇게 10, 20, 30, 30이 나오는 거예요. 맹구도 마찬가지.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뭐냐면 딕셔너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딕셔너리는 참고로 사용할 때 중가로로 감싸야 됩니다. 리스트는 대가로로 감싼다면 이제 이 딕셔너리는 중가로로 감싸줘야 돼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 딕셔너리의 타입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타입, 에이지스. 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자, 참고로 딕셔너리도 객체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수에 해당 객체가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외부에 두고 그 변수에는 객체를 조정할 수 있는 리모컨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객체 주소가 해당 변수를 객체 주소를 참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키로 접근하면 우리가 뭐하다? 데이터를 꺼내오는 게 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리스트하고 딕셔너리 장단점을 잠깐 확인을 해보면, 자, 얘는 장점이 뭐예요? 얘는 장점이 있나요? 있죠. 데이터를 넣을 때 어때요? 편하다라는 거죠. 왜 편할까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펜드 함수 이용해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게 되면 알아서 그 뒤에 데이터가 알아서 추가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성으로 그냥 데이터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딕셔너리는 데이터를 어때요?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죠. 엄청나게 불편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때요? 불편하죠. 그죠? 데이터를 넣을 때 왜? 해당 키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를 잘 세팅해줘야지만 그 키를 통해서 밸류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데이터를 넣을 때 불편하다. 왜? 키 값을 정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리스트 장점은 뭘까요? 또 얘는 일단은 얘는 이제 장점은 이렇게 있고 단점이 있어요. 데이터를 뺄 때 불편하다라는. 얘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뺄 때 불편하다?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고 있는 이 딕셔너리에 비해서는 조금 불편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얘 이제 이 딕셔너리 이제 단점이라면, 자, 얘는 장점이 뭘까요? 장점. 얘는 데이터를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데이터 접근할 때 편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해당 키만 기억하고 있으면 그 키로 데이터로 키로 접근해가지고 우리가 그 해당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딕셔너리 장점과 단점. 얘도 마찬가지 리스트의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얘는 딕셔너리의 데이터의 장점과 단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썼기 때문에 얘네들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자, 얘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있고 그 다음에 추가가 있고 삭제가 있습니다. 자, 추가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추가한다 하면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샵 에이지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일단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데이터 뭐라 했죠? 수정이라고요. 수정. 자, 딕셔너리 같은 경우는 키로 접근해서 데이터를 수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수정된 데이터가 민수가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데이터 삭제는요? 똑같아요. DL ages.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짱구가 삭제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데이터를 수정할 때는 그냥 동일하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데이터를 삭제할 때는 delete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고요. 그러면 맞춰보세요. 자, 지금 민수가 있는데 민수를 또 이런 식으로 쓰고 70으로 써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민수가 또 추가가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민수의 값이 바뀌는 걸까요? 값이 바뀌어요. 지금 보면 70 나오죠. 그럼 왜 그러냐면 파이썬 딕셔너리에서 동일한 키하고 밸류로 존재하는 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넣으면 원래 이게 뭐예요? 데이터 추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해당 키로 내가 70이라는 값을 추가할 건데 동일한 그 데이터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데이터가 뭐한다? 수정이 됩니다. 없으면 추가인 거고 있으면 수정이 된다 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다룰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정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딕셔너리를 이용해서 데이터도 추가해봤고 그 다음에 수정도 해봤고 삭제도 해봤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참고로 이제 어펜드 함수는 딕셔너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볼까요? 자, 딕셔너리 반복.
처음에는 for name in ages. 자, 맞춰보세요. name이라 쓰는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얘는 뭘까요? 얘는 ages를 출력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딕셔너리인데 요 name에 뭐가 들어가냐면 짱구, 철수, 유리, 맹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출력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철수, 유리, 맹구, 민수. 아까 삭제해서 그렇군요. 그래서 짱구, 철수, 유리, 맹구 이런 식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됐는데 삭제, 민수도 잠깐 주석 걸고요. 그러면 짱구, 철수, 유리, 맹구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순서대로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는 네임에는 짱구 들어가서 출력, 철수 들어가서 출력, 유리 들어가서 출력, 맹구 들어가서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딕셔너리 배를 반복해서 출력하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딕셔너리는 여러 가지 함수가 존재하긴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뭐가 있냐면 키스라는 함수가 있어요. 키스. 자, 일단은 키스를 하기 전에 키스가 어떻게 실행되는지는 눈으로 확인해야죠. 어떻게? 프린트. 자, 여기서 ages 키스라 써볼게요. 자, 실행해보면 여기 보이시나요? 딕셔너리 키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키스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키들만의 집합, 키들만의 리스트를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반복 순회한다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딕셔너리 같은 경우 데이터 접근할 때 뭘로 접근한다고요? 키로 접근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키가 여기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네임에. 그쵸?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프린트해서 수거를 해서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누구 나이는 몇 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age 키스 네임.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뭐예요? 키스로 접근했을 때 여기 뭐 들어와요? 여기 뭐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해당? 그쵸, 나이. 그렇죠, 나이가 들어온 거예요. 짱구, 철수, 유리, 맹구로 지금 접근한 거예요. 그러면 나이가 여기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는 age살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요? 네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럼 실행해보면 age 쓰죠. 자, 짱구 나이는 몇 살, 뭐 유리 나이는 몇 살, 맹구 나이는 몇 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출력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values. 자, 그러면 이 values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value만의 집합을 따로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10, 20, 30, 40 나오는 거. 그쵸?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 얘도 출력을 해봐야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가 있냐면 values라는 게 있습니다. values. 그러면 values라는 건 뭘까요? 그렇죠. 얘는 값들만의 리스트를 아까 만든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values를 쓴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name은 바꿔줘야죠. 저는 val이라 쓸게요. 그래서 프린트해서 자, 12, 3, 40. 그러면 얘는 뭐가 안 좋을까요? 여러분들? 이 values라는 함수는 뭐가 안 좋냐면 말 그대로 값밖에 못 가져와요. 그래서 키를 통해서 뭐 어떤 특정 값에 접근한다거나 그런 것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values라는 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실무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아이템즈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아이템즈. 자, 이 아이템즈는 뭐냐면 아까 인업레이트 여러분들 사용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넘레이트가 해당 리스트의 인덱스하고 그 다음에 그 값을 동시에 가져왔다 했잖아요. 그 기능을 하는 게 바로 딕셔너리에서 아이템즈라는 함수예요. 그러면 이 아이템즈라는 함수도 마찬가지로 출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보이죠? 짱구 10, 철수 20, 유리 30, 맹구 40. 이런 식으로 키 값이 쌍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똑같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출력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죠. for 그 다음에 name value age로 쓸까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자, 아이템즈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f스트링 쓸게요.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age 이렇게 써주면 돼요. 보이죠? 찰수짱구, 철수, 유리, 맹구 나오는 거. 자, 그래서 딕셔너리로 이제 반복 순회하는 방법을 지금 배웠는데 정리를 하면 키는 뭐라고요? 키스는 키들만의 집합을 만들어낸 거고 밸류스는 뭐라고요? 그쵸, 밸류들만의 집합인 거고 아이템들은 뭐다? 둘 다. 키하고 밸류를 동시에 둘 다 가져오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딕셔너리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뭐다? 딕셔너리에 대한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다.